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열에 관한 열화학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 효과 해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자 운동의 핵이죠. 그래서 운동이나 분자 움직임이나 또는 진동, 회전 운동의 총합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이거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와 관련된 함수냐? 그랬더니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도로 표시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냥 얘기할 때는 무슨 함수이다?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있다가 상태가 중요하다. 상태 함수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래서 분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와 관련된 함수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엔탈피,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로부터 표현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값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무슨 값으로만? 상대값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이제 외부로 일어난 에너지의 합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면 H라고 하는 것은,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에다가 한 1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엔탈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경로하고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처음과 끝을 알면 그 정도의 결과물을 알 수 있게 된다.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상태죠. 상태 함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5번에 나와 있죠. 엔탈피는, 부피는 물질의 상태에만 의존하고 그 경로에는 무관하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그 값은 항상 일정하게 된다. 어떤 경로를 거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라는 얘기고, 그 다음 그래서 시스템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알아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뭘로 할 수 있다? 표준 상태에서의 상대값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STP,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탠다드 템퍼레처 프레셔라고 해서 25도씨 1기압을 얘기를 합니다. 1기압 25도씨. 자, 그러면 이제 요즘 같으면 278K가 되겠죠. 가지고 표시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 두시고,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성물을 만들었을 때 엔탈피 차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엔탈피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가지고? 엔탈피의 변화를 가지고, 이 변화값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엔탈피의 절대값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생성물질과 반응물질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물질과 이 반응물질의 에너지 차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델타 H와 Q는 값은 같고 부호값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생성물이 나왔어요. 자, 반응물이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반응식을 얘기를 할 때 생성물이 있고 플러스
Q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플러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열을 외부로, 시스템 외부로 방출했기 때문에 이 반응물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생성물의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더 높죠. 그러면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렇게 변했을 때 이 열이 빠져나가면 이 내부는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감소한 양을 뭘로 표시한다? 마이너스 9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외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열이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외부 시스템에서는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화공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는, 순수화학에서는 델타 H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죠. 그런데 흡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면, 그럼 Q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을 갖고? 흡열이니까 외부에서 열을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이럴 때는 델타 H 값은 무슨 값을 갖는다? 플러스 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엔탈피 값은 증가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요소니까 뭐 이해가 어렵다 이런 것도 없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응열 이렇게 나왔네요. 화학 반응에서 물질 1몰이 반응을 해가지고, 자, 생성물을 만들어낼 때의 발생되는 열. 그래서 발열하거나 흡열하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응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델타 H 값은 무슨 값을 갖고?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 다음, 자, Q의 값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타 H는 자,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 Q의 값은 당연히 무슨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예로 나와있죠. 탄소하고 산소가 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연소열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반응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성열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뜻을 갖는데 CO2가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393.5kJ이 나왔다. 자, C 플러스 O2인데 자,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수치네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CO2가 되고 가스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킬로주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393kJ이 나왔는데 393.5죠.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Q의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것을 만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C 플러스 O2.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열을 나타낼 때는 상태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뭘 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고 CO2에다가 가스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델타 H 해놓고는 마이너스 393.5kJ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흡열 반응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엔탈피는 어느 쪽이 클 것이다? 자, 반응물질하고 생성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엔탈피 값은 당연히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엔탈피가 큰 것이고, 그 다음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엔탈피가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H2가 그 다음 자 수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로 나눠질 때 값이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반응열의 종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고 생성열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생성열의 반대를 자 기호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고 분해열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소열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녹습니다. 이것을 용해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다? 중화열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열, 자 정의를 잘 기억을 합니다. 화합물 1몰이 그 성분 원소와 단체 또는 호돈수로부터 생성될 때 발생하는 또는 흡수되는 열량을 뭐라고 한다? 생성물이라고 한다. 자, 화합물 1몰이 생성될 때요. 1몰이 생성될 때 어디로부터 생성돼요? 단체나 호돈수로부터 생성될 때의 생성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성열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CO2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호돈소 또 분자 이런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393.5kJ이 나왔더라. 자, 이것이 생성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CO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O2가 돼가지고 2분의 1 O2가 되겠네요. 그래서 CO2가 됐다. 다 기체죠. 그래서 CO2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열이 얼마가 발생을 하느냐면 자, 여기를 둘로 하면 1로 하고 2로 하고 2로 했더니 자, 열이 2배로 나왔네요. 566kJ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렇게 델타 H로 쓰면 당연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93.5kJ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델타 H로 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566kJ 이렇게 나왔네요. 283이네요. 델타 H는 요거 2분의 1로 가야 되니까 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성열을 얘기할 때,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을 얘기를 할 때 요것이지 요 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은 뭐예요? 연소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호돈소 또는 분자들이 화합을 해서 1몰의 화합물을 발생시켰을 때 열을 뭐라고 한다? 생성열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분해열은 화합물 1몰이 그 성분 원소와의 단체로 분해될 때 발생 또는 흡수된 열을 뭐라고 한다? 분해열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분해열, 첫 번째 얘가 나왔죠? 어떤 것이 물이. 자, 뭘로? 수소 플러스 산소로.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85.83kJ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네요. 자, 이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델타 H는 0.83kJ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탄산칼슘이 열분해를 했습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가령 뭐하고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었다면, 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열이 발생했다면, 자, 이것은 호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해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자, 이렇게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연소열을 봅니다. 물질 1몰이 완전히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한다? 연소열이라고 한다. 항상 중심입니다. 자, 여기서 생성열하고 조심해야 되죠. 생성열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 1몰이 생성되는 것, 분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됐을 때 발생하는 열이다. 자, 이거죠. 자, 이것이 중심이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듯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탄소. 자, 요건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자, 요거 보죠. 물질 1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1몰이 탄소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다음 CO2가 됐네. 그리고 283kJ이 나왔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소열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용해열이 나왔네요. 용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 1몰이 어떻게 됐어요? 다량한 물에 용해할 때, 또는 용액수하고 완전히 용액 녹을 때 발생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한다? 용해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황산이나 또는 수산화 나트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것을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열이 발생하죠. 그때 발생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한다? 용해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책에서는 이제 황산이 나오네요. 황산의 고체를 물에다가 녹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해가 됐습니다. 녹았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 자, 열이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 황산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네. 그냥 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81.93kJ이 나왔네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황산 고체를 물에다 녹일 때, 자, 황산 액체 같으면 기본적으로 발열이 심한데요. 자, 이렇게 녹일 때 흡열 반응이다, 이런 얘기고, 또는 자, 델타 H 값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값이겠네. 81.93kJ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무슨 열? 용해열이라고 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중화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산 1몰과 OH 1몰이, 염기성 1몰이 반응해서 1몰의 H2O를 생성할 때의 반응하는 열을 무슨 열? 중화열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건 뭐 똑같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발생하는 열이 얼마냐면 57.68kJ입니다. 발열 반응이란 얘기죠. 여기 플러스 값이, 그래서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57.68.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중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 1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항상 일정 값이다. 57.68kJ이다.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반응열에는 뭐가 있다? 생성, 분해, 연소, 용해, 중하열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그냥 에너지 줄이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화합물이 어떻게 됐어요? 열을 방출하고 델타 H 값으로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 Q 값으로는 무슨 값? 플러스 값을 내고 자, A, B 생성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흡열 반응은 반대죠. 자, A 플러스 B가 자,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델타 H 값은 무슨 값을 나타내고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자, 그 다음 Q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더라. 자, 이것이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것은 당연히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발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열량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하느냐면 본배로 측정을 합니다. 열량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절연된 물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물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열 교환을 가지고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 양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헤스의 법칙이죠. 헤스의 법칙이 유용한 것은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 것, 생성열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엔탈피라고 하는 건 상태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과정을 거쳐도 생성물에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물에서 생성열을 우리가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중간 경로를 통해서 각각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생성열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다? 헤스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량 불변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넓은 의미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렇게 됐었죠. 탄소가 뭐하고? 바로 CO2로 변했을 때는 자, 우리가 생성열이 얼마였었습니까? 393.5 킬로주울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녀석이 뭐하고 결합을 해서 탄소 2분의 1과 결합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될 때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O2죠. 됐을 때 이때 발생하는 열이 얼마였냐면 110.5였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엔탈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110.5kJ이고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가 다시 뭐하고 2분의 1을 O2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발생하는 열이 얼마냐 그랬더니 283.5였더라 이런 얘기죠. (283kJ였습니다) 델타 H로는 얼마다? 마이너스 283
킬로주울이었더라.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직접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나 이 두 값을 어떤 값이나 합한 값이나 결론적으로는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죠. 자, 헤스의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물의 생성열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경로를 좀 중간체를 이용을 해서 생성열을 계산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열에 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핵화학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